그리고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적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었는데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앞장을 섭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미 적화된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핵 그 과정을 두 눈 뜨고 보아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적화가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언론이 죽었고 검찰 사법부가 죽었고 국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가 이미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선거위가 적들이 꼭두각시가 되어 사상 최대의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도 완벽히 적화된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송 단체들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극기 전체가 소송에 집중하여 볼 때 공격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사들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대법원 판사 4명에게 당신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판결을 미루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판사 4명이 나라를 이제부터 사형언도 시키는 일을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로 적의 심량을 직접 겨누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법치가 조금은 남아있어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둘째는 소송이 기각된다면 바로 그때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고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카드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플랜 A라면 플랜 A가 실패했을 때는 국민 저항권이란 플랜 B를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효과적으로 벌떼 공격수가 되는 방법으로 부정선거 주범인 문재인을 100만이란 대규모 소송단을 만들어 형사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형사 고발단을 소송 고발단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고 박정희 대통령과 5.16 혁명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 나이가 97세이고 앞으로 얼마를 살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은 이 나라를 격파되도록 방관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격파를 막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국가가 주신 사명이라 확신합니다. 저 장경순 격파를 막는데 이 한 몸씀을 바치겠습니다. 2018년 9월 방금 소개받은 박철선 법무사입니다. 아까 유 총재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대법원 판사라고 해도 판사가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제가 과장급으로 있다가 나와서 법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들고 나왔는가 하면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혹은 전자개표기 사형 중지 가처분 이렇게 막연하게만 하시니까 그 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나 하는 것을 이제 혹시나 자세하게 모르실까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말씀드립니다. 요번에 이제 19대 문재인이 당선되는 이 선거가 아무 문제가 없었냐 하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개표기를 유시해서 사전투표제라든가 그 밖에도 선거운동 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위법 사례를 다 망라해가지고 낸 게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인데요. 그것이 2017년 5월 9일날 문재인 당선된 날이었는데 30일 내로 제기하게 되게 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29일째 되는 날 제기했고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2018년도 2월 13일날 1차 변론 기회를 하고 대법원에서 2차 변론 기회를 잡지 않고서 계속 끌더니 요번 이제 며칠 후에 바로 요번 6월 15일날 2차 변론 기회를 가집니다. 거기에는 505명의 원고가 있는데요. 너무 원고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정창화 목사님과 여기 계신 부산대 교수님, 최원 교수님을 두 분을 선정 당사자, 변호사 대신 선정 당사자로 넣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이제 변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변론 종결을 하고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이것이 아까 우리 장경순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승소하는 것이 플랜 A고 그것이 안 되면 국민적 저항권을 발동하겠다 이러셨는데 승소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승소는 그냥 소장을 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장을 내는 제가 판결한다고 내용을 아니까 그냥 판결 내리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소장을 내면 판사들이 보고 판사들이 더군다나 여러 명이면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법적 검토 끝에 내리는 게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 성향이 어떤지 국가관이 어떤지 과연 또 우리가 낸 증거에 대한 그 증거의 능력이 어떤지 모든 게 검토가 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판결인데 사실 대법원 판사 지금 믿지 못합니다.
이게 승소 조건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승소를 하려면 우선 소송 서류가 완벽해야 되고 증거가 완벽해야 하고, 요거는 법적인 문제고, 법적인 외의 문제로 국민들이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 정치권에서 최소한도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라면 국회의원들이, 그 소속당 국회의원들이라면은 그 재판날 그래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10명씩 나와가지고 앉아 있어야지, 아무도 안 나와 있고 우리 애국 시민들 한 100명 정도만 이렇게 앉아 있는, 더군다나 연세 많은 분들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힘없이 재판이 진행되다가 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언론이 우선 국민들한테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언제가 재판날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무슨 출근을 어떻게 한다, 사소한 것까지도 쫙 보도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아주 그냥 매일 거기에 관심이 집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제가 옛날에 노무현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한 번도 보도도 안 하고 어느 날 재판 한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게 신문에 만약에 문재인을 상대로 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 언제 재판을 한다, 2차 변론길이 언제나 한 번이라도 보도가 된다면 정말 그 경양 각지에 있는 우리 애국자들이 대부분으로 운집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를 전혀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바로 자기네들하고 관계되는 건데도 모른 척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기가 막힌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도 우리 바로 이 말씀드린 이 전자개표기를 한국산 전자개표기입니다. 지금 전자개표기 세계에 수출돼서 이용되고 있는 것은 한국산 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도 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가 제가 이게 리퍼블릭 오브 케냐, 여기 영어죠. 여기 판사들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게 판결문이 한 180페이지 괜찮습니다. 판결문이 180페이지가 전문이 다 가져오지 못하고 또 영어로 된 것을 대법관들한테 다 뭐 번역하라고 낼 수도 없고, 원래는 번역해서 내야 됩니다만 제가 앞에 결론 부분만 3, 4페이지에 있는 것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법관들 이름이 다 있는데요. 여기 결론은 이런 기계를 써서는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선거 결국은 그 케냐 대통령을 뽑았던 대통령 선거의 무효 판결입니다. 무효. 한국에서는 기대되지 않는, 한국에는 그 정말 자만심 강하고 IT 강국에서 그런 거를 쓸 리가 있냐고 우리 시민들이 말하는 것을 묵살하고 있는 대법관들은 우리 서류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려고 정말 경청하지도 않은 이런 사건을 케냐 대법관들은 인정했습니다. 케냐에서는 야당 지도자가 대법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증거를 제시했고, 우리나라 야당 지도자처럼 완전히 우리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야당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대법원에서 대통령 선거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거슬러서 2004년도에도 우리가 필리핀으로 바로 우리 한국산 개표기를 수출했는데, 그때 그 필리핀의 여자 대통령 아로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와보니까 자기네 나라는 섬유 수출기인데 대통령 뽑으면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름 넘게 걸리는데 어떻게 한국에는 3시간 만에 6시에 선거 끝났는데 3시간 9시 되니까 한국 대통령 누구라고 발표가 되느냐 놀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전자개표기를 씁니다. 야, 한국 진짜 IT 강국이네요. 한번 기계 한번 봅시다. 우리 필리핀에 이거 수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수백억치를 수출했는데, 그 나라에서도 야당 지도자들이 이런 기계가 쓸 수 있냐, 대법원에 사용금지, 사용중지 가처분 넣고 검증을 하자 해가지고 바로 엔지니어들한 몇 개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검증했더니 이거는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조작하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할 수 있는 거다. 이래가지고 거기는 필리핀 안 썼습니다. 2004년도 오래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하면서 다 냈는데 다 무시당했는데, 지금 역시 십몇 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사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안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도 지금입니다. 지금 6월이죠. 5월 29일 날 바로 이라크, 아까 우리 장경수 회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이라크에서도 우리 한국산 개표기입니다. 그 밖에 아프리카 콩고, 심지어는 지금 콩고에도 난리가 났고, 난리는 안 났지만 수출된 나라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말도 못합니다. 아까 우리
김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 이 선관위 놈들이 정신병자들인 게 개표기를 이거를 만들어 놓고 개표기뿐만 아니라 투표 자체를 하는 전자 투표기를 만들어 놓고 너무 아깝고 이거를 쓰면은 현직 권력자한테 이거를 잘 조정하면 당신이 계속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꼬셨는지 이놈의 기계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102개 국가가 바로 AWEB이라고 하는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지금 기회가 되는 대로 수출하고 있는데 벌써 콩고, 케냐, 뭐 아까 이라크까지 다 빵꾸가 뻥뻥 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선거 무효가 되고 국회 이런 우리 대법원에서 이런 거를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걸 오래 했지만은 부정선거했다는 거는 선관위 나온 자료 보면은 짐작이 되고 여러 가지로 거의 추측이 되지만 정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작했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심. 아까 어떤 분도 오셔가지고 제 말을 듣고 이거를 보더니 이제는 진짜 아까 저 계신 분 우리 엄마부대에 우리 조국선 대표 데리러 오신 분께서 이거를 서류를 보시고 얘기를 듣더니 상당히 이제는 확신에 선다고 하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개표기가요 얼마나 이라크 지금 총리가 발표한 사진까지 있는데요.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부정선거의 근원이다.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근원이라는 게 이제요. 이게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오늘 본안 소송 말고요. 오늘 바로 내는 투표지 분류기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전자개표기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투표지 분류기라고 이름 붙이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에서는 그 기기를 절대 전자개표기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걔들이 부르는 명칭으로 공식적인 명칭을 써가지고 투표지 분류기 사용중지 가처분 이걸 냈습니다. 정말 이거를 들여다보면은 저 역시도 외국에서 터지는 걸 보고 이제는요 의혹이 있다 의심스럽다 얘기했지만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얘기됩니다. 외국에서 왜 한국 전자개표가 가는 데마다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선거 무효 판결을 받느냐 그런 기계 믿을 수 있냐 이거 우리나라 장난치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이상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장난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렇게 아무리 흥분해봤자 아마 대법관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예전처럼 설마 보다가 기각 판결 내릴 확률이 90%가 훨씬 넘는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이 덤벼들어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 이러는데 왜 당신들은 한국산 전자개표기 왜 여기 주목을 안 하는 거야? 국회 야당 의원들이 뛰어들고 언론이 뛰어들고 국민들한테 보도해주고 이러면 승수 조건이 됩니다. 승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정말 기라성같이 애국하시는 분 대단한 정말 사회 대선민님들 계시지만은 시민들 100명, 200명 이런 힘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정말 저놈들 촛불 집회한 것처럼 수수동에 골목에 몇만 명 이상 몇십만 명 모이고 언론이 보도되고 이러면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치